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강입니다. 농업 어려운 문제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오늘은 치유적 국할지 농사 기술로 해결한 해결 찾기 첫 번째 방법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2장 1장 2장에서 소개하고 3강에서 첫 번째 이제 해결 찾는 방법을 제시한데요. 자, 1강과 2강 복습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명품 얘기를 했습니다. 가방 예입니다만은 자, 우리가 에코 가방도 이제 잘 만들면 이제 명품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가방도 그렇고요. 자, 이 새 가방을 놨을 때 어쪽이 이제 명품이냐? 이게 우리는 뭐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정해져 있고, 그래서 뭐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1억이 넘고 1억 5천이 되는 그런 줄 서서 뭐 산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명품은 어떤 거냐? 이제 품질이고 기술이죠. 자, 기술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뭐 다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이제 산업 시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면서 경영의 방법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예입니다. 가방이 예입니다만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품질적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농업이 배고픔 해결하는 많은 생산으로 해서 해결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품질적으로 농업도 적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소농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소농인데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뭐 대농은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디 가서 이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루지 않지만은 소농인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자, 제가 이제 1편에서 농업도 이제는 경영적인 농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초저가 품질의 딸기, 토마토. 예, 이거는 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딸기, 토마토만 아니라 뭐 사과, 오이, 밀감, 벼, 뭐 이런 농산물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한 예로 이제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초저가 품질은 어디나 있고요. 중저가 품질도 이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중저가 품질은 거의 3%, 초저가 품질 거의 97%라 봐요. 어떤 분은 이제 고가도 있고 고퀄리티도 있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 기준에서 얘기합니다. 초저가와 중저가, 중저가는 거의 3% 정도로 적다. 대부분이 고가는 이제 초저가에 맞춰 있었다 보니까 고가나 고퀄리티는 아예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이런 현장을 이제 찾아다니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농업 시장의 현실이다. 대부분 이제 200원 달걀이 뭐냐면 이제 초저가거든요. 500원 달걀이 어디냐? 중저가가 아니라 초저가에서 약간 벗어난 중저가가 채 못된 거라고 전 보거든요. 1,000원 달걀이 어디냐면 중저가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저희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고가는 어디냐? 5,000원 달걀이 고가로 생각해요. 그럼 고퀄리티는 뭐냐? 10,000원 달걀 정도요? 지금 우리가 10,000원 달걀, 5,000원 달걀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또 기술을 가르치는 어떤 데도 없고요. 저는 1,000원 달걀을 이제 기술을 보급시키면서 제가 이제 농장하면서 1,300원 팔면서 많은 분들이 교육 요청이 오고 그때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1,000원, 100만 원 돼지가 나와야 된다. 그런 농업을 해야 된다. 수익률이 70% 정도 돼야 우리나라 소농이 산다라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보십시오. 방송에서 뭐 소개될 정도로 뭐 서민갑서부터요. 그래서 성공농가들 나오지 않습니까? 1,000원 달걀 해가지고 앞으로 5,000원 달걀, 10,000원 달걀이 나와야 우리 청년농들이 소농들이 그나마 이제 지금의 시장 포화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의 농업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초저가나 그 중저가 채 못된 그런 농사 기술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아니면 어디서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가 고퀄리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가 바로 이쪽에 이런 쪽의 방향을 아니면 이런 농업을 하고 싶다는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식량 해결이나 저가 많은 공급에 한다 그러면 분명한 건 다수학 생산 농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병 치유. 최근에 보면 이제 질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시농이나 아니면 치유적 농업을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럼 치유적 생산의 농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죠. 자, 럭셔리 소비 시장을 이제 지향하는 농업도 이제 도전들 꽤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퀄리티 농사가 돼야 되거든요. 또한 최근에 확산되는 체험경이나 사회적 농업인 치유 농업들이 다원적 농사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질병치유나 럭셔리나 체험이나 치유 농업들이 다수학 생산 농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의. 제가 봤던 현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몇몇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제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이 다수학 생산에 맞춰 있거든요. 지난 40년 동안 거의 특화되어 있고 발전시켰거든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화된 농업도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농사 종류에 따라서 선택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농사 종류만 아니라 농사 기술로 해야 된다. 왜? 농사 기술이 굉장히 변해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1강과 2강에서 자, 농사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실 거고 자연농이 있고 또 인공농이 있고 최근 단대는 그다음에 농사 기술도 이게 2강에서 말씀드렸죠. 2그룹 농사에 이런 전면공을 하는 농사가 있다. 우리는 이제 보통 화학농과 친환경이냐 유기농이냐 그렇게 따졌는데요. 이젠 기술적으로 이렇게 따져야 돼요. 전면경운하는 3그룹의 부분경운하는 4그룹의 유기농 멀칭 부분경운 농사 5그룹의 유기농 멀칭 무기농 농사.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이제 최근에 유기농 멀칭하는 그 4그룹과 아니면 부분경운 3그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면경운 같냐? 틀리거든요. 이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은 유기농이니까 같은 아니면 화학농이니까 같은 쪽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식이냐면요. 화학농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사진 보이시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밭갈이 한 것과 밭갈이 안 한 겁니다. 밭갈이 몇 번 했습니까? 보통 2번에서 7번 더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한 번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제초제에서 풀을 제거한다는 건. 근데 우리가 사그룹이 보시면은 이제 밭갈이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을 때 약간 건들 뿐이에요. 그래서 0.1이라고 한 건데요. 한 번도 밭갈이 안 하고 농사를 한다는 거. 이 차이는 뭐냐면 생산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 품질. 그리고 생산량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또한 이제 이렇게 밭갈이와 아는 차이에서 뭐냐면 이제 비가 왔을 때 토양 유실 거기다 연결돼서 그게 쓸려가서 하천 같은 거 강에 환경적인 오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녹조 적조 같은 이런 것들이 이런 가 되는 거고요. 유기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같은 유기농인데 보시면은 밭갈이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기농 하나로 보고 있다라. 그래서 이런 기술적으로 나눠야 된다. 몇 그룹? 2그룹과 4그룹의 차이인 거. 그래서 자연농에도 우리는 자연농 하면 이제 한 가지로 알고 있는데 자연농도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수십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연농 안에서도 가령 자연재배가 있다. 자연재배 안에서도 전면경우는 부분경우는 유기농 멀칭 부분경우는 유기농 멀칭 무기농 농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농에서도 어떤 자연농이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그룹의 자연농을 하는지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자연재배 하더라도요. 그래야 나는 어떤 농사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상대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분해 본 적이 없어요. 자, 보시면 자연농이 같은 자연농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냥 자연농 한다 그러면 같은 쪽으로 생각했어요. 자연재배 한다 같은 쪽으로 생각했어요. 전혀 다르거든요. 자, 밭갈이에서 모종을 심으니까 약간 0.1호 밭갈이고요. 여기는 뭐냐 전면적인 밭갈이거든요. 한 번 더 밭갈이 하는 것과 밭갈이 3번, 7번 했을 때 차이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농사 차이를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1강과 2강에서 말씀드려요. 자, 오늘은 소농 아니면 대농이든지요. 그 새로운 그 방법을 찾는 이제 첫 번째 대안을 제시하려 뭐냐면요. 화학농이 고퀄리 농사 기술로 대안을 찾았으면 되겠다. 이제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99%한 얘기하면 좀 화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룹의 전면경은 화학농을 하거든요. 밭갈이 전차는. 그래서 제가 대안은 뭐냐면요. 4그룹의 유기농 멀쩡한 부분경은 화학농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앞에 사진에 보였습니다만은 이런 그
화학농을 하되 바깥에 이렇게 많이 가면서 제일 경영비가 많이 들고 농약과 비료 사용량에 제일 영향 끼치는 게 뭐냐면 밭갈이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이강 내용을 자세히 이제 들으시면 이제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형 화학농으로 가야 된다. 화학농인데 자연형으로요. 밭갈이하는 상태에서. 이게 제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현재 전면경으로 한 2g 농사에서 문제가 뭐냐면 생산비용이 너무 높다는 거죠. 밭갈이를 몇 번 합니까? 이게 제일 경비가 높고 이거에서 영양으로 해서 뭐냐? 병충해 발생, 농약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뭐냐? 토양 유실되죠. 그 다음에 양분도 유실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료 대비 사용량, 그러다 보니까 또 품질에 영향이 끼치되고요. 그 다음에 토양의 피해입니다. 유실되면서 토양이 쓸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을 쓸어가면서 녹조, 적조의 환경 피해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포화 연결됩니다. 많은 생산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장점은 있죠. 많은 생산 유지하는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저도 인정하고요. 근데 또 이런 기술 정착되고 기화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이제 방법으로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생산 비용이 높다는 거죠. 품질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에 정말 많은 노력에도 큰 성과가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나 이런 대안을 찾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사그룹에 화학농을 이제 제시해 보는데 장점이 뭐냐면요. 생산 비용이 낮다는 겁니다. 아까 밭갈이에서 아니면 이제 비료나 탭이라든 사용량에서 그래도 품질이 높다. 그리고 생산량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 유엔산하 농업기구의 그 발표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미 농부고요. 아니면 캐나다, 그다음 영국에, 그다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보로 찾아가시면 돼요. 가서 뭐 번역해도 요새 구글이 있으니까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토양 살리고 환경 복원이 일어난다.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기술 부재라는 거.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안 해봤어요. 진흥원이나 기능원이나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이 꼭 조선시대 같이 폐쇄적이에요. 세계 농업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 높여서 세계 5위라는데 생산 비용과 품질은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5위라는 거꾸로 세계 5위가 많을 겁니다. 세계 농업하고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교육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20년 뒤져 있다. 화학농에서요. 생산성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아니단 말이죠. 세계 선진국을 어떻게 하고 있냐? 화학농들이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흙이 안 보이죠? 밭갈이 한 번 안 하고 농사를 지어요. 단지 0.1의 부분경원이죠. 씨앗을 기계로 하면서 꽂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토양이 살아나죠. 유실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급의 농사의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면 생산 비용은 5% 10%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게 이게 지금까지의 수많은 연구거든요. 보시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만은 이게 유기물 멀칭하고 초생재배제 하면서 씨앗을 한 번에 다 끝내는 거거든요. 밭갈이 한 번 안 하고요. 이건 지금 파종이 끝난 겁니다. 이런 방식이 기계화까지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규모하면은 뭐 몇 평백이 되지 뭐 이런 거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100헥타 1000헥타까지예요. 이거는 이제 멀칭 안 하고 전작에 농사 지은 곳에 그대로 했죠. 수확 끝난 다음에. 이런 기계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험이 끝나고 보급되고 있거든요. 자, 규모에서 보시면은 이제 1000헥타까지 나오고 있고 100헥타까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에서 대농장에서도 수출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적인 농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생산 비용이 경쟁력이거든요. 품질이 경쟁력이거든요. 그리고 생산량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농업은 이렇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 유기를 멀칭하면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유기농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어떻게 전면경원 한든가 노지에서는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우스에서 비닐 씌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사그룹을 가야 되는데 유기를 멀칭하고 부분경원은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자,
2편에서 소개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 그룹에 박가리하는 이런 같은 유기농이라 그랬죠. 같은 마을에.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이 그룹에 유기농 하신 분 더 유명해요. 더 목소리 커요. 제가 이제 일본 농부들 단체를 이끌고 이 농가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굉장합니다. 뭐 프라버시가 뭐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자연형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제안인데요. 자연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진입니다만은 이런 공장형의 2그룹의 게 아니라 3그룹의 이제 자연농이 아니라 4그룹, 5그룹의 자연농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제시해 봅니다. 최근에 이제 도시농들이 이제 안착이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확산되는 치유농도 어떻게 가야 되나. 도시농업은 이제 우리가 전문경은 도시농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멀쩡한 부분경원에 도시농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또 이런 기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요, 한 부분 한 부분 계속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생명산의 취적 가치 실현했으면 좋겠다. 되게 가족 건강 아니면 이제 생태적인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친환경 유기농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화학 농약만 안 하면 된다. 친환경 농약 쳐가면서도 친환경이고 유기농이 돼버렸어요. 어떤 분이 정말 그 이름 석자를 검색하면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 분야의 명인이라는 분이, 제가 이제 농민들하고 이제 방문했을 때 무슨 얘기 하느냐면, 친환경 농약 만들어 쓴다. 유기농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객토를 해요. 몇 년 한 번요. 그 다음 뭐냐, 친환경 농약이 어떻게 자기 만들어서 쓰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냐, 화학 농약보다는 더 효과 높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셔요. 거의 90 몇 프로가 듣는다. 새로운 개발했다. 정말 놀라운 얘기죠. 화학 농약보다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농약들이 고독성 아니거든요. 저독성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농약을 써야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어느 쪽을 써야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때의 친환경 농약이 못 써요. 그 농가도 마찬가지. 왜? 생태가 변해버리거든요. 강기적으로 처음엔 90% 되면 두 번째면 70%, 60%.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농약이겠습니까? 어쨌든 죽이는 거고. 저는 도시농업이,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가 아자서 수술하면 없이 누가 강요한 거 아니거든요. 도시농업 이렇게 가야 된다. 제가 어린이집이 한 그 지역에 요청이 와서 이제 이런 텃밭을 만들어주고 운영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공원 형태 아니면 이제 공동체를 많이 하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이제 바닥에 앉아서 작물을 만지고 더럽다가 아니라 찾아오는, 이게 바로 농업이 가야 할 길이거든요. 이게 다원적 농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더럽고 불결하고 아이들 안 가려고 그러고 노동이 있는 곳. 자, 여기서 감성이 나오고요, 생명이 나오고요, 윤리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이들이 절대 안 뛰어납니다. 왜? 벌레들이 놀란다고. 여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질서가 뛰지 않습니다. 소리도 안 내요. 벌레들이 놀란다고요. 여기는 누구마다 작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곤충, 벌레 잘한다는 걸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교육을 진행되는지. 얼마나 안닿습니까? 아이들이 찾아와요. 할머니가 오면요, 엄마가 오면요, 유치원에 데리러 오면요, 엄마, 아빠 가자, 가서 보자, 내가 심었어. 그런 농업이 돼야 되거든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치유농업이나 체험교육농장,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보급할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제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언제까지 활동을 모르겠지만 체류형 자연 치유 농장을 정말 보급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농장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계속 할 건데요. 자, 현재의 이런 치유농이나 전명용 치유농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친환경이든 화학농이든 유기농이든 거의 맞춰 있지 않습니까? 이 그룹이지 않습니까? 농사 종류는 뭐 다를지언정 그래서 우리가 4그룹에 농업을 했으면 좋겠다. 화학농을 하더라도 자연형 4그룹, 유기농 하더라도 4그룹에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자연농을 하든 뭐 5그룹을 가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명살림의 치유적 가치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보면요, 유기농을 해야 되나, 뭐뭐 해야 된다, 자연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고 흙이 살아납니다. 흙을 망치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답니다. 자, 이 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병아리 키우면서 동물복지에 점등을 없었다면서 병아리 때 점등을 키워요. 그게 동물복지예요. 윤리적이고 인도적이라 하면서 농가에서는 해요. 자, 환경적이라면서 유기농 한다? 아니면 자연농 한다? 바깥에 해요. 그리고 천연농약 만들어서 거기 있는 미생물 곤충을 죽이는데 그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달라졌다. 저는요, 지금의 우리가 큰 농사를 지우고 어떤 1000평, 2000평이 그러게 하면은 농약을 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작물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농 힘듭니다. 그건 자연농 할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기술이 돼야 됩니다. 경제 어느 정도의 농약을 안 치고 또 작물이 흙이 살아나고 작물을 뿌리 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저는 얘기하거든요. 흙을 살리는 기술이 이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10가지 정도를 알아야 되고 작물 뿌리를 만드는 10가지 기술은 가져야 된다. 근데 무턱대고 이제 뭐 나는 유기농 합니다. 자연농 합니다. 그래요. 전 현장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렇게 생명은 누구나 여기는 벌레들 살고 곤충이 살리구나. 응?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살리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일 땐 죽여야겠죠. 왜? 어쨌든 작물들이 야생의 놈들은 뿌리가 많으면서 열매 몇 개만 달려서 계속 강한 놈이 남아요. 근데 우리는 작물이 뭐냐? 크고 씨앗이 많이 달린 것만 해서 계속 체중해야 했거든. 수천 년 동안요. 그런 놈을 아무것도 안 상태에서 잡초같이 못 키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했는데 흙 싸내는 기술 10가지는 알아야 되고 작물 뿌리 만드는 기술 알고 나서 정말 우리가 말하면 뭡니까? 4그룹 5그룹의 그런 자연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농약 안 쓰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자, 화학농을 하시면 자연형 화학농을 하자. 4그룹. 유기농 하면 그쪽으로 가자. 공장형이 아니라. 제가 이제 농장 운영했던 농장의 사진들입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이 외국에 1년에 한 20개국이 찾아왔거든요. 자, 이런 내용을 내가지고 나중에 하나씩 하겠습니다. 어떻게 흙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알아요. 왜? 40년 동안 해왔으니까. 치유적 농업 30년 해왔으니까. 자, 잘 사는 농업으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안으로 4그룹의 유기농 멀진 부분농사 가야 된다. 자, 화학농도 할 수 있고 친환경도 할 수 있고 유기농도 할 수 있고 자연농도 할 수 있다. 자연농도 이래도 화학농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첫 번째로 토양의 무기온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멀칭하자. 흙을 보호하자. 빗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토양에 자, 우리는 우리 몸에도 미생물이 많으면 좋잖아요. 많고 계속 작동돼. 그게 면역력이고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이 흙에 얼마만큼 서식하느냐. 근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미생물이 많아야 된다. 미생물이 뭐 조건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무런 반대적인. 그렇다면 뭘까요? 미생물이 많아야 되고 미생물로 해서 토양이 좋고 나쁘다 얘기하면은 토양에 미생물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를 멀칭하는 겁니다. 바깥에 안 한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 또 하나 기술이 더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는 어떤 종류의 유기물을
멀쩡할 거냐. 이거는 뭐 토양에 따라 작물에 따라 틀립니다만 이거는 밥 만들기 이런 표현에서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냐, 토양이 우리가 숲에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지 않습니까? 토양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영양 생산하는 작동이 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바로 네 번째라 생각합니다. 이 하나하나에 다 기술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소개요. 자, 대농이나 소농이나 화학농은 일단 미끄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 뭐 무기온 해가지고 하는 단계다가 미끄럼 해놓고요. 작물탭이죠. 발효탭이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절대적으로 뭐냐, 웃끄럼을 해야지. 유기물 멀쩡하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미끄럼 넣으시면 안 돼요. 자, 해야 된다면 뭐냐, 흙거름이에요. 흙거름은 뭐냐, 흙을 살리는 탭이 뭐냐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의 서식 환경이 되고 먹이가 되는 탭이라면 모르지만 이건 탭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소개하면 이 얘기 있구나 알아들을 겁니다. 웃거름을 한다는 거. 그리고 뭐냐, 자, 웃거름도 어떻게 쓰느냐, 작물 영양 상태를 봐가면서 양분 필요 시기, 이걸 기술을 습득해야 돼요. 살포 시기 12양, 이게 농부가 할 일이에요. 자, 다음은 뭐냐, 우리가 초생재배 하잖아요. 유기물 멀칭이 뭐 볏집이 많이 있다 덮으려면 근데 1000평 2000평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뭐냐, 자연 풀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초생재배해서 멀칭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어느 시기에 멀칭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조건 멀칭하고, 가끔가다 보면 인터넷에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자료 찾다 보면 정말 허무맹랑하는 소리가 많아요. 무조건 멀칭하면 된다 생각하고 멀칭식이 없이 초생재배해서 무조건 쓰러뜨려요. 그러니까 막 치수 올라오고, 그리고 안 된다는 글을 쓰고요. 기술적으로 접근해야지 방법을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오류를, 그리고 실패하고 포기하는 분들 계시면,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소농과 도시농은 약간 차이를 둔다면 뭐냐, 방법을 조금 달리하면 좋아요. 그래서 흙태비 같은 경우 미끄럼 써도 저는 권장합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음식물이라든가 무슨 가축 키면 나오면은 작물 퇴비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힘들게 만듭니까? 무슨 뭐 거기에 탄질로 해가지고 정말 퇴비에서 소개할 겁니다만은 흙퇴비와 작물 퇴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흙퇴비라면은 미끄럼 쓰시면은, 그렇지 않을 때는 웃거름을 써라. 자, 작물 퇴비라든가, 작물 퇴비는 뭐냐면 이제 발효 퇴비, 부숙 퇴비, 유기물, 자, 유기질 비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내가 그때 이제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요. 그럼 웃거름을 쓴다 어떻게 쓰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작물 양분 상태, 필요 시기, 살포 시기,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하는 기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양분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포하는지,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할 겁니다. 사진과 글로. 또한 뭐냐, 초생재배. 저 유기물 종류가 가령 이제 멀칭한다 그러면 종류가 달라야 돼요. 토양에 따라서, 작물에 따라서.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멀칭 시기, 멀칭 방법에 따릅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어떻게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이런 농업을 추구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고, 조금 더 보완해서 이제 대안 제시해 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저 2강에서 얘기했죠. 3강에서요. 무경운 농사에서 얘기할 건데요. 정말 99%가 모르셔요. 나는 무경 농사 합니다. 무경 농사 압니다. 그런데 99%가 몰라요. 정말 웃긴 거죠. 40년 농사꾼도 모르고요. 실제적으로 무경 농사 하신 분도 무경 정의를 몰라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 좋은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